어머님 미쳤어요? 애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치매라도 오신 거냐고요? 며느리 서연이가 응급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쳐다봤어요. 서연이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6년 동안 애 맡겨드린 게 후회돼요.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 왜 맡겼을까? 차라리 돈 주고 아줌마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저는 손주 아린이 침대 옆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항상 조심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귀가 안 들려요. 아, 맞다. 치매니까 기억도 못 하시겠네. 서연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간호사들이 말리러 왔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진정이요? 저 사람이 우리 애 죽일 뻔했는데 진정을 해요. 그때 아들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도 내 편일 줄 알았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랬어? 서연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사람 요양원 보내야 해. 애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 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6년 동안 무료로 손주를 돌봤습니다. 근데 한 번의 사고로 저는 치매 노인이 됐어요. 요양원 보내야 할 미친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강은주 67입니다. 6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하다 잠깐 쉬고 있는데 아들 도윤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복직해야 해서 아린이 좀 봐줄 수 있을까? 딱 그 한 문장이었는데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주니까요. 내 새끼가 낳은 새끼니까. 그냥 봐줘야지. 계산이라는 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볼게. 걱정 말고 일해. 그렇게 6년의 육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9시에 아린이를 데려오면 저녁 8시에 데려가고 하루 11시간씩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고 아린이 하루 일과표는 곧 제 일과표였어요. 새벽부터 이유식 만들고 낮에는 공원 데려갔다가 비 오면 집에서 블록 쌓기하고 저녁에는 목욕시키고 아린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매일 밤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래도 웃음이 났어요. 손주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아플 땐 더했습니다. 열이 오르면 밤새 안고 있었고 숨 가쁘게 올 때는 제 심장이 먼저 멎을 것 같았어요. 병원도 제가 데려가고 약도 제가 먹이고 그게 다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 12년은 서연이가 고마움을 정말 많이 표시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면 저 복직 못했어요. 과일도 사오고 명절엔 용돈도 챙겨주고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아들 가정에 내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고마움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감사의 말은 사라지고 과일도 안 오고 용돈도 없어졌습니다. 아침엔 수고하세요. 저녁엔 내일 봬요. 그 두 마디면 하루가 끝났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받은 돈?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썼습니다. 간식, 기저귀, 물티슈, 장난감. 한 달에 50만 원? 그냥 나갔어요. 이웃 분녀 언니가 그걸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은주야, 며느리가 돈은 주냐? 아니, 안 줘. 뭐? 6년 동안 공짜로 본 거야? 손주인데 뭐 언니. 분녀 언니는 제 손을 탁 쳤습니다. 야, 요즘 그런 시어머니 어딨냐? 네가 너무 착한 거야. 너무. 저도 그 말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부탁하는데 손주가 예쁜데 제가 뭘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요즘 며느리들 다 바쁘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6년의 희생이 결국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는 시작이 될 줄은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의 말투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린이를 데리러 왔는데 아린이 옷에 김치 국물이 동전만큼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을 때 흔한 일이죠. 근데 서연이 표정이 딱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린이 옷이 왜 이래요? 아, 점심에 김치찌개 먹다가 조금 튀었나 봐. 그러자 서연이 혀를 찼습니다. 이거 15만 원짜리예요. 제발 좀 조심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 서연이가 옷을 턱턱 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옷값만 해도 얼마인데. 그 말투가 참 서운했습니다. 그 이후로 잔소리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머리 왜 이렇게 헝클어졌어요? 빗질 좀 해주세요. 어머님, 반찬 너무 짜요. 애 먹이기 전에 좀 생각해 주세요. 정리도 좀 똑바로 해주세요.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저는 매번 죄인이 된 사람처럼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엔 신경 쓸게. 그 말밖에 없었어요. 4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냉장고를 벌컥 열더니 얼굴을 꾹 찡그렸어요. 어머님, 이 반찬 언제 만든 거예요? 상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저께 만든 건데? 아린이한테 이런 거 먹이시면 안 돼요. 위생관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반찬은 멀쩡했어요. 근데 서연이 눈에는 내가 한 건 전부 문제였죠. 저는 멀쩡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비닐이 부스럭거릴 때 제 마음도 같이 구겨지는 기분이었어요. 5년 차, 서연이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학원비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빡빡해서요. 그건 니네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서연이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은 집에만 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맞벌이가 쉬운 줄 아세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콕 찍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루 11시간씩 애 보는 게 집에만 있는 거래요. 그날 분녀 언니한테 말했더니 눈을 부릅뜨더군요. 뭐, 내가 11시간씩 애 보는데 그게 집에만 있는 거야? 와, 네 며느리 진짜 심하다.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착해서 만만한 사람 취급받고 있다는 걸. 근데 아들 가정인데요. 내 손주인데요.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아린이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4살 때 어린이집에서 땅콩이 들어간 과자를 먹고 온몸이 벌겋게 부어올랐던 일이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땅콩이라는 글자만 봐도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서연이도 처음엔 정말 심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린이한테 절대 땅콩 들어간 거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해요. 숨 못 쉬고 잘못하면 죽어요. 당연히 조심해야죠. 손주인데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인데. 저는 성분표를 하나하나 읽고 아린이가 먹는 건 뭐든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서연이의 말투가 어느 순간부터 부탁이 아니라 감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깜빡하실 수 있으니까 성분표 꼭 보세요. 어머님, 제가 없을 때 이상한 거 먹이지 마세요. 저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내가 치매라도 된 사람인가? 6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까지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척 하실까봐 걱정돼요. 모르는 척?
그 말은 저를 일부러 위험한 걸 먹일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쪼그라들 듯 아팠습니다. 나는 손주를 위해 매일같이 허리 휘도록 고생하는데 서연이 눈에는 그냥 언제든 실수하고 핑계댈 늙은 사람일 뿐인가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분녀 언니에게 말했더니 언니가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뭐 깜빡한다고? 네가? 은주야, 그 며느리 너한테 뭘 씌우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그런 속셈까지 있겠냐고.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마트 가면 과자 하나 고를 때 글자 하나 놓칠까봐 돋보기를 꺼냈고 집에 있는 먹거리도 전부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린이가 혹시라도 땅콩 가까이 가지 않도록 손 닿는 곳은 전부 치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말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걸 뒤흔드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며 아린이를 맡기고 갔죠. 어머님, 9시쯤 데리러 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저는 아린이와 평소처럼 블록도 쌓고 동화책도 읽고 소꿉놀이도 하고 정말 아무 일 없는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6시쯤 아린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사인하고 상자를 받아오는데 34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아린이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입에 뭔가 둥글고 갈색의 조각을 물고 있었습니다. 쿠키. 저는 한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그 쿠키를 산 적이 없었어요. 집에 두지도 않았고요. 아린아, 그거 어디서 났어? 아린이가 천진하게 식탁 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었어, 할머니. 식탁 한쪽에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 쿠키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붙잡듯 꺼내 들고 손이 떨리는 상태로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땅, 콩, 가, 로. 순간 귀가 멍해지고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리나 얼마나 먹었어? 2개. 아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밑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목이 가려워. 손으로 목을 긁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숨소리가 이미 쌕쌕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아리나, 괜찮아, 괜찮아.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7층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였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응급실. 빨리요, 제발 빨리요. 아이가 숨을. 택시 안에서 아린이는 얼굴이 점점 푸르스름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숨이 해액. 안 돼. 정신 차려. 아린아. 저는 아이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아린이를 들것에 싣고 뛰어갔습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에피네프린 준비해요. 저는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대체 그 쿠키가 어디서 난 거지? 난 산 적도 없는데. 왜 식탁 위에?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데려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응급실 복도 끝에서 서연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의 눈이 뒤집힌 상태로. 그리고 모든 게 터졌습니다. 서연이는 응급실 복도를 거의 미친 사람처럼 뛰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뒤틀린 채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애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치매라도 오신 거냐고요. 그 비명은 응급실 전체를 찢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우리를 봤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땅콩 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신신당부했잖아요. 귀가 안 들려요. 서연이는 달려와 제 옷깃을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아, 맞다. 치매시죠? 기억도 못 하시겠네, 당연히.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그 쿠키 산 적 없어. 정말이야, 어디서 난 건지 나도 몰라. 서연이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변명이에요? 어머님 집 식탁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모른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나는 땅콩 들어간 건 평생 안 사. 6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었어. 닥쳐요. 그 비명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6년 동안 애 맡겨드린 걸 내가 지금 제일 후회해요.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 왜 맡겼을까? 차라리 돈 주고 다른 사람 썼으면 우리 애가 이런 꼴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11시간씩 매일. 울면 안아주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돈 한 푼 받은 적 없이 오히려 제가 돈을 써가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돈 주고 다른 사람 썼으면 더 낫대요. 서연아, 그 말은 너무하. 말하지 말라니까요. 어머님 얼굴 보기도 역겨워요. 그때 도윤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이면 그래도 제 말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쿠키 엄마가 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서연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말 좀. 엄마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제 다리가 꺾이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서연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아린이는 괜찮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죽을 뻔했는데. 서연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요양원 보내야 해. 치매 검사부터 받게 해야 돼. 애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 해. 요양원, 치매 검사, 애 접근 금지. 그 말이 한꺼번에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좀. 진정을 하라고. 당신 엄마가 우리 애 죽일 뻔했는데 당신은 네 엄마 편 들 거잖아. 아린이보다 네 엄마가 더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다 박살나는 거야. 서연이는 울기 시작했고 도윤이는 그런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6년 동안 모든 걸 바쳤는데 이 순간 저는 치매 걸린 미친 시어머니, 손주 죽일 뻔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 겨우 분녀 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언니 나야. 은주야? 왜 그래? 왜 울어? 언니 나 어떡해.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앉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세게 짓눌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서연이가 고래고래 소리치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미쳤어요? 치매예요? 애 죽이려고 했죠? 저는 귀를 막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를 돌보고 내 돈 써가며 간식 사고 기저귀 사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6년이 서연이 입에서는 돈 주고 아줌마 쓸 걸 그랬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비참해서 저는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분녀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은주야,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울었어?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당한 모욕, 치매라고 조롱한 말,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순간까지. 그러자 분녀 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오르더니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 며느리가 사람이야. 6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은주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인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치매라고 짓거려. 아니, 저건 그냥 악질이 아니라 악마 새끼야, 악마. 내가 니였으면 진작에 집에서 쫓아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나 이제 정말 못하겠다. 6년 동안 참았는데 이젠 아니야. 분녀 언니는 제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래, 네 인생도 좀 챙겨. 애는 부모가 키워야지. 너 보고 평생 노예하라고 낳은 거 아니야. 은주야, 지금까지는 네가 착해서 참은 거고 이제는 네가 칼자루 줄 차례야. 분녀 언니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6년 동안 묶여있던 마음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더는 희생만 하며 살지 않겠다. 더는 누구의 발밑에 서지 않겠다. 그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오늘로 끝내자. 내일부터 아린이는 내가 안 본다. 그리고 이 집도 정리한다. 더는 나를 짓밟게 두지 않겠다. 다음 날 오후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아린이는 다행히 완전히 회복했지만 서연이 얼굴은 여전히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린이 데리러 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앉아.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둘 다 앉으라고. 할 말 있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일부터 아린이는 내가 직접 키워라. 나는 더 이상 너희 도우미가 아니다. 도윤이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밤새 6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봤다. 이젠 더는 못 참겠다. 그제야 서연이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이요? 애 볼 자격도 없는 분이 무슨... 어제 애 죽이려고 한 건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고 서연아, 나는 6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받고 아린이를 봤어. 내 돈 써가며 옷 사고 간식 사고 기저귀 사고 그렇게 해서 니네 가정 돌아간 거야. 서연이가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넌 뭐라고 했지? 옷에 국물 묻었다고 난리치고 반찬 짜다고 트집 잡고 나보고 집에만 있는 늙은이라고 했지.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보고 미쳤다고 했지. 치매라고 했지.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지. 서연이 얼굴이 서서히 하얘졌습니다.
그건 제가 흥분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이냐? 됐어. 변명 듣기 싫다. 저는 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탁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도윤이가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래. 이 집 등기부등본이다. 이 집 내 집이야. 서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우리 집 아니었어요. 아니지. 니네 결혼할 때 내가 빌려준 거야. 명의를 바꾼 적이 없는데 왜 너희 집이 돼? 도윤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린 당연히 엄마가. 당연? 당연은 무슨 당연이야. 난 준 적 없어. 저는 서연이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나보고 애볼 자격 없다 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내 집에서 살아? 서연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린이도 있는데. 그건 니네 문제지.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이용당하면서 살기 싫어. 도윤이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어제 실수한 거야. 흥분해서 그런 거고. 도윤아.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도 똑같이 말했어. 엄마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니는 언제 내 편 들어준 적 있냐?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라. 그리고 한 달 안에 나가. 두 사람 얼굴이 동시에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분녀 언니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은주야, 나 할 말 있어. 중요한 거야. 분녀 언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그 쿠키 말이야. 네가 산 거 아니라며? 응, 나는 진짜 산 적 없어. 어디서 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분녀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 그날 니네 집 갔었어. 저녁 때 아린이 보러 가려고. 근데 니네 집 앞에서 며느리랑 마주쳤거든. 서연이? 응. 그때 며느리가 아린이 데리러 온 거였어. 가방을 식탁에 올려놓더라고. 근데 가방이 열려 있었어. 뭔가 떨어지는 거 봤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가 떨어졌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 근데 네가 쿠키 얘기하니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봤어. 분녀 언니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리 아파트 복도 CCTV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왔어. 화면에 서연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고 뭔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거 봐. 가방에서 뭔가 나와 있지? 저게 쿠키 봉지야.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비닐봉지 같은 게 보였어요. 그러면 그 쿠키가 서연이 가방에서 나온 거야? 그렇지. 며느리가 가방을 식탁에 올려놓을 때 떨어진 거야. 본인도 모르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거야? 당연하지. 며느리가 땅콩 쿠키를 가방에 넣고 다닌 거지. 그걸 니네 집에서 흘린 거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들 부부가 또 왔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퇴근 후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그날 네가 아린이 데리러 왔을 때야. 네 가방에서 쿠키가 떨어진 거야.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동료가 준 건데 가방에 넣어뒀다가 네가 땅콩 쿠키를 가방에 넣고 다녔어? 아린이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서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깜빡했어. 저는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깜빡했다고? 네가 나보고 뭐라고 했지? 치매라고 했지? 깜빡하신다고 했지? 근데 정작 깜빡한 건 너였어.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그건 변함없어.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한 달 뒤 아들 부부는 정말 나갔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외곽으로 밀려났더라고요. 좁은 빌라로 이사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서연이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한테 쫓겨난 거잖아. 네가 쿠키 흘려놓고 엄마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서연이도 지지 않았대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당신이 어머니 편 들었어? 나랑 같이 욕했잖아. 둘이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3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어요. 아린이는 도윤이가 데리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주말에만 만난대요. 분녀 언니가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은주야, 며느리 완전 쪽박 찼더라. 집에서 쫓겨나고 남편이랑 별거하고. 아린이는 괜찮대? 응, 도윤이가 잘 키우고 있대. 어린이집이랑 방과 후 학원 보내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린이는 무슨 죄야? 그러게. 근데 은주야, 너는 잘한 거야. 더 참았으면 네가 병났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도윤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나야. 도윤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미안해.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6년 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서연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안 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랑 별거하고 나니까 알겠더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도윤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네가 미안한 거 알아. 근데 지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응, 알아. 기다릴게. 도윤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참지 않아요.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분녀 언니랑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67의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아린이는 가끔 도윤이가 데려와요. 저는 손주한테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 아린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안 와?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살아. 근데 아린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알았어, 할머니. 아린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착하면 이용당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6년 동안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가 지켜야 할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67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